한 10cm 정도로 해서 하나, 둘, 이 가이드라인을 수직선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또 이제 만들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앞놈 순놈을 디자인할 건데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앞놈 순놈을 만들 건데 이거 이제 폴리라인으로 여기 박스가 여기 있으면 순놈을 먼저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인터섹션이 다 잡히니까 되게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앞놈을 만들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아니 다시 여기서는 여기서구나. 여기서 다시 폴리라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앞놈 만든 거는 순놈 만든 거는 레이어를 바꿀게요. 네,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꺼버릴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막 붙어 있으니까 약간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를 이동을 해야 될까요? 그죠?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되냐면 드릴빗이 지나가기 때문에 옵셋을 해서 디스턴스가 6mm짜리 드릴빗이 나오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얘를 서로 드릴빗이 이 정도로 서로 띄어놔야 돼요. 물론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이게 서로 반반씩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서로 겹치게 만들어요. 왜냐면 지나가는 라인이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는 없고 이제 확인해 본 거고 여기서 그 가이드라인은 다 없애요. 얘를 제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고 얘를 0으로 옮기고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얘는 아직 꺼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희가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옵셋, 디스턴스 6mm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생길 거냐면 드릴빗이 다이아미터 6mm 요렇게 안으로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도 아마 이렇게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남아요. 얘를 어떻게 없애줄 거냐 하는 건데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 없애는 거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파내요. 얘도 이렇게 파네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만 파지지만 여기가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조금만 깎아내려고 해요.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최대한 조금만 깎아내려고 해요. 요게 이제 잘하시는 분이에요. 성격, 보통 대머리 디자이너신 분들 신경 진짜 꼼꼼하게 많이, 미국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귀찮잖아. 이거 못하. 이거 하려면 코너마다 다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찮으니까 그냥 요 센터 포인트 잡아서 그냥 센터 코너 여기 코너 요렇게 그냥 디자인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보통 여러분이 꼼꼼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나 내 성격이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툭툭툭툭 점만 서클만 찍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 너무 작아서 여기가 조금 잘못하면 날아갈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날아갈 거 감안하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네. 요렇게 합시다.
우리 성격 나쁜, 성격 꼼꼼한 디자이너라고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온을 넣어줘서 닦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프로파일 커팅이라고 해서 바깥쪽을 자를 거고, 얘는 사실은 프로파일 커팅이긴 한데 다른 커팅이에요. 드릴로 깎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종류가 레이어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녹본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얘랑 이거랑 얘는 녹본으로 따로 보내요. 그 색깔을 약간 구분해놔요. 자, 그러면 이제 CNC에서 얘를 깎아야 되는데 녹본을 먼저 깎을까요? 외곽선을 먼저 깎을까요? 찍으세요. 반밖에 확률은 1대1이야. 네? 왜요? 그렇죠. 작은 걸 먼저 깎아내는 게 좋겠죠. 왜냐면 큰 걸 먼저 깎아내면 큰 게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걸 깎아버리면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항상 CNC의 순서는 멀티플 레이어가 있을 때 작은 것부터 깎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준비 다 됐고, 이제 요거 해서 다시 엑스포트를 시킬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테스트 2로 하고, 이제 요거를 다시 요것도 익스포트도 시킵시다. 익스포트 셀렉트드 테스트 2 파일은 이제 DXF로 할 거고, 이제 내추럴로 저희가 익스포트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됐고, 이제 요거는 정리가 다 돼서 저장하고 끌 거고요. 이제 다시 V컵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까 existing 파일을 씁시다. 이 오리지널 V컵이었고, 이제 요거에 테스트 2가 되겠죠. 세이브 해서 요거는 테스트 2 두 번째 V컵가 되고, 요거는 이제 안 쓸 거니까 지울게요. 요거 화살표 표시는 뭐냐면, 아까 전에 툴 패스 들어갔을 때 요 프로파일 1 지난번에 깎은 게 요 화살표인데 요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고, 임포트 벡터스를 가져온 다음에 테스트 2를 가져오면, 자, 이제 원래 있던 자리도 있고 요거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요거 할 때 녹본을 먼저 깎을 건데, 여기 왼쪽에 아래에 보면 레이어즈가 있거든요. 이 레이어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옛날에 라이노에서 했던 것처럼 물체를 잡는 게 아니라 요 녹본만 셀렉트 레이어 벡터스, 그러면 이제 독본만 싹 잡혀요.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돼요. 요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매터리얼 세팅한 거 확인 한 번만 해보고, 17mm이고 다 똑같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프로파일 얘도.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를 드릴로 깎아도 되기는 돼요. 드릴은 이렇게 묵묵묵 하면서 빠지는 건데, 요게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드릴링과 프로파일의 차이는 뭐냐면, 드릴은 이렇게 깎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재료가 막히니까 타요. 까맣게 되더라고요. 그 차라리,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5.28 얼마예요. 6mm가 아니에요. 조금 제가 크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구멍인데 이렇게 돌리면서 재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덜 타요. 그래서 드릴이긴 한데 프로파일도 깎아요. 그래서 얘는 드릴로 안 쓰고, 네, 그래서 드릴이 나쁜 점이 뭐냐면 거기가 연기하면서 타요. 까맣게 돼요. 프로파일로 하는데, 역시 아까처럼 엔드밀의 4분의 1인치는 요걸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 요거는 이제 됐는데, 에디트 패스가 6번이죠. 저도 요거를 한 10번으로 다시 늘릴 거예요. 오케이 하고, 요번에는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인사이드예요. 그래서 인사이드로 하고, 요거는 그냥 하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01의 녹본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팔뚝레이. 요거 인사이드 6mm. 왜 안 돼? 잠깐만. 이게 6mm로 하면 안 되나 보다. 잠깐만요. 이게 4분의 1인치 된 밀리미터는 6.35mm예요. 그러니까 아까 6mm로 그렸더니 6mm 드릴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니까 패스가 제너레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인으로 잠깐 돌아가서 6.5로 팔게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해서 녹본으로 6.5로 다시 팔게요. 그래서 다이아미터가 6.5. 네. 그리고 작은 거는 지울게요. 그리고 다시 익스포트를 합시다. 자, 3DM으로 됐고 엑스포트 눌러서 다시 DXF로 구입하고 와서 이거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임포트하고 렉처하고 2-1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높은 레이어에서 셀렉트 벡터하고 선택한 다음에 다시 프로파일 커팅 들어와서 에디트 패스를 다시 10번 정도로 하고 인사이드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독본 칼큘레이트 하면 독본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닦아보면 여기 구멍 2개 생기죠. 구멍은 2개밖에 안 생기지? 4개가 생겨야 되는. 얘가 제가 안에 걸 지웠나 보다. 잠깐만. 그인데 시뮬레이션 해보면 요 안쪽에 문제가 있나 봐요. 잠깐만요. 맞는데 왜 안 되지? 요거 다시 요것만 잡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구나. 얘가 왜 안 되지? 이게 아까 제가 작은 걸 지웠나봐요. 다시 잠깐만. 맞는데 한 6.6으로 해볼게요. 6.6. 6점 조금만 더 크게 하고 안에 작은 거를 지우고 조금 더 키웠어요. 뭐 제너레이션을 못해서 다시 인사이드 잡고 10번에서 다시 하면 그래도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나갈 때 변형이 한 번씩 돼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왜 DXF 내추럴하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가끔가다 원형이 찌그러지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ON으로 돌릴 거예요. ON으로 돌릴 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넉넉하게 8로 해볼까? 일단 그냥 넉넉하게 7. 이거 겹쳐서 그런가? 더 크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요거 안 되면 그냥 ON으로 해볼게요.
얘가 왜 안 되지? 뭐지? 일단은 네? 겹쳐져서 그런가?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잠깐만. 그러면 한 번씩 해봅시다. 일단 요게 프로파일 1이고 이 겹쳐져서 안 된다. 그러면 얘 하나만 잡아서 한번 얘가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지? 아 됐어요. 네, 겹쳐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따로따로 해서 할게요. 얘 따로 불러서 얘 불러서 10번 하고 네, 그래서 겹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다 이 독본이에요. 그래서 세 개 고르고 요거 저장해서 얘를 이제 독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01 독본즈 이렇게 하면 얘네가 다 되는 거고요. 얘 끝났고 요거는 다 지울 거고 우리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얘랑 얘는 바깥쪽에서 자르면 되겠죠. 또 아까처럼 똑같이 프로파일을 해서 10번으로 나눠 깎을 건데 문제가 있어요. 얘도 아까 깎으면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일부 바닥을 일부러 안 깎고 남겨둬요. 그게 탭이에요. 그래서 탭이 랭스가 5mm고 시크네스가 2mm인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랭스를 10mm로 하고 시크네스를 5mm로 할 거예요. 그러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탭의 위치를 이런 데다가 잡아주고 탭은 밑에를 일부러 안 깎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있으라고. 그래서 세 군데 이상 잡아주고 이거를 칼큘레이트 시키면 이렇게 깎겠죠. 안쪽으로 잡아요. 다시 아까 했을 때 아까 아웃사이드로 다시 잡고 애드 탭하고 탭의 위치는 살아있고 다시 깎으면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깎아버려요. 근데 여기 탭 자리는 뭐냐면 바닥 부분만 일부러 조금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총 시간을 보면 이게 제일 긴 게 요게 한 2분이니까 아까 거랑 해서 한 5분 이내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저장을 뭐 02의 프로파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고 얘도 이제 저장이 다 됐어요. 저장하고 얘는 할 일 다 했고 자 이제 샷밭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다시 깎아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독본을 먼저 깎을 거라서 컷 파트에서 독본을 가져오고 엔터 누르면 시작을 하고요. 이제 여기가 스타트를 눌러주면 모터가 돌기 시작하고 엔터를 누르면 다시 갈 거예요. 요걸 하나하나 다시 해볼게요. 요거 세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고
오래된 합판이라서 분리된 거예요. 와서 보시면 앞눈 구멍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지금 안에 탭이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탭은 나중에 그냥 벤치 같은 걸로 끊어내고 밴드로 갈아버리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진도가 하나만 더 나간다 그러면 제가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되게 조그맣게 자른 거고 이렇게 하면은 더 크게 잘릴 거예요.